시용평가사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16개 저축은행사의 그 연체가 개인과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봤더니 4%대, 8%대 연체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체율이 8%라고 하는 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해결해도 다 써도 그 연체를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저축은행으로 인한 충격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2024년 하반기 지금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단위농협 축협 수협 문제가 터집니다. 단위농협 수협 축협도 연체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은 우리들 모두에게 아마 우두두 이제 터져 나올 것인데,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50% 적용도 실행이 되고 이래저래 사항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생긴다라고 봐야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이제 그 금융권들이 해내는 하는 방식들이 뭡니까? 결국 이제 빚낸 사람들에게 가산금리 더 매겨서 그들을 이제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그 가산금리 폭탄에 오도 가도 못한 잡힌 물고기 되는 겁니다. 금융권들이 힘들어지면 그 힘들어지는 건 전부 다 대출자들에게 다 떠는 거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누가 진다? 대출자들이 책임진다. 대출자들이 가산금리 다 감당하고 다 허덕이면서 망가진다라고 보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참 우려스럽죠. 씁쓸한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질까. 안 봐도 비디오죠.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다 몰락하고 다 엉망되는 거죠. 지금도 이미 그 대부분의 경매가 8만 5천 건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한 3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아직 진행 못하고 있는 게 5만 건이 넘는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더 이제 발생될 경매 물량들이 몇만 건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10만 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무서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나. 그러면 부동산 PF 관련한 대출들을 이제 법사가를 지금 마음대로 조정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대출해 줬던 것들을 왜 그냥 납부려 두고 있냐라는 거죠. 이미 그건 정계 재계에 각 관련되어 있는 업계들이 결탁한 네트워크 범죄라는 겁니다. 같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터지면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은요 더 피폐해지고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엉망이 되는 상황들이 되면 어떠려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쓰나미가 벌어지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막막하고 더 우려스럽고 더 혼란스럽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데, 안전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걱정인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되는데 참 고민이죠. 참 걱정입니다. 나에게 어떤 여파가 미칠까 그런 우려도 들고요. 가산금리를 이제 무는 대출자들은 삶이 이제 지옥으로 바뀔 텐데,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또 새로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또 살아간다는데, 말이 쉽지 실제 현실은요 더 빡빡하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고민인 겁니다. 걱정인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되려나 두고 봐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되고 차근차근 꾸준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야죠.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2024년 7월 지금인데 조금만 지나면 PF로 인한 충격들이 우두두두 이제 터져 나올 것이고, 이제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뭐 여파를 안 받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뭐 실제로 뭐 대출 받는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진다? 아닙니다. 대출 받는 사람들이 금리 안 낮아집니다.
가상금리가 부과가 돼서 시중의 대출은 다른 사람도 대출을 받는 건 낮아지는데 왜 나만 높은 금리를 물지? 뭐 이럴 겁니다. CSS 뭐 신용평가 시스템에 이렇게 돌리면은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가지고 가상금리가 얼마가 더 붙는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세부적인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도 공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자만 이제 빚낸 사람들만,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래저래 연쇄적으로 앞으로 터져 나올 것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래저래 더 어려워지는데,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게 될지 개개인별로 이제 다 고민하며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빚이 제일 무섭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저축은행의 PF 부실은요, 살짝 예견된 겁니다. 좋은 시절에 너도 나도 서민들이 넣어놓은 돈으로 자기 돈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고 리베이트 받고 개수작질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충격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고 더 엄청난 일들이 지속이 되겠죠. 참 놀랍고도 참 충격적이고 참 황당할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허덕이며 사는 삶을 이제 살면 안 되는 거죠. 조용히 정차리고 차근차근 움직이며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더 헤쳐나가면 그러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려고요. 차근차근 나아가려고요.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든 아니면 대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힘들어지고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인가요? 롯데그룹이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물어야 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신용등급 하락이나 아니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늘어나고 확산되면 그러한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다라는 것. 이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려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염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차근차근 천천히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